작년에 극장에서 한국 영화 몇 편 보셨나요? 2025년은 한국 영화에게 굉장히 잔인한 해였습니다. 1000만 영화는커녕 300만을 넘긴 영화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극장 관객 수는 2019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는 OTT에 완전히 밀렸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왕가 사는 남자죠. 개봉 18일 만에 500만, 무려 작년 한국 영화 1위 기록을 개봉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는 사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름도 비슷한 두 1000만 영화 전설의 사극 왕의 남자보다 빠른 속도고요. 광의 왕이 된 남자에 맞먹는 속도입니다. 300만만 넘어도 감지덕지인 이 시장이 왕사남은 어떻게 관객을 다시 불러들인 걸까요? 뜯어보면 꽤 치밀한 흥행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 서울의 봄, 파묘까지 최근 1000만 영화들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정의로운 사람들의 인간성이 돋보였던 작품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일깨우며 정서적 위안을 전한 영화들이었죠. 그래서 왕사남은 기존 미디어가 소비했던 단종의 불쌍한 어린왕 프레임 대신 상상력을 더한 새로운 면을 조명하길 택했습니다. 이 영화 속 단종은 숙부에게 쫓겨나 아무 힘 없이 눈물 흘리는 어린왕이 아니죠. 어몽도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용기를 얻고 그들의 손을 잡아 본인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세조에게 정면으로 저항한 주체적이고 품위 있는 왕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극적인 카타르시스가 관객을 스크린 속으로 끌어당겼고 단순한 관람을 넘어 단종 그리고 그의 편에 선 모든 사람들과 한마음이 되어 그를 응원하고 애도하는 참여형 영화가 됐죠. 여기에 배우들의 미친 열연이 한몫했는데요. 단종 그 자체가 된 박지윤의 눈빛, 조선시대 자료화면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유해진의 생활연기, 이 두 배우의 케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등장만으로 모두를 압도시킨 유지태의 한명회, 단아한 매력으로 사극 특유의 분위기를 증폭시키며 극의 안정감을 더한 전미도까지, 여기에 설영화 특유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잡은 전세대가 두루두루 만족할 만한 서사 구조에 역사 공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스토리는 가족 단위 관객을 부르는 치트키가 됐고요. 더 흥미로운 건 관람을 넘어 극장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최근 영월, 청량포의 방문객이 5배 넘게 늘었다는 뉴스 보셨나요? 요즘 관객에게 영화는 단순 관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선 세조의묘의 별점 테러를 하며 정의구현을 실현하고 역사 속 장소를 찾아가 인물의 아픔을 공유하죠. 사실 이건 흥행작이라면 꼭 거쳐가는 현상이기도 한데 오랜 명작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사진관은 이미 너무 유명한 관광명소고 기생충 속 자아문 터널은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영화 촬영지가 됐죠. 집안에서도 작품 관람이 너무 쉬워진 지금, 이제 극장은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의 목적도 있지만 수백 명의 낯선 이들과 함께 숨죽이고 함께 울고 웃는 집단적 과몰입에서 오는 가치가 더 커진 공간이 된 것 같달까요? OTT 관람으론 채울 수 없는 관객석 사이를 잇는 끈끈한 정서적 유대, 그리고 극장을 나선 뒤에도 그 여운이 일상에 스며드는 영화들, 이 연결고리를 영리하게 건드린 작품만이 앞으로 극장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왕사남의 역대급 열기를 이어받을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올해 한국 영화 기대작 라인업 이어서 싹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기대작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을 작품, 바로 나홍진 감독의 호프인데요. 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곡성 이후 10년 만의 신작이라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죠. 구립된 항구마을 호포에 기이한 호랑이가 출연하고 이후 미지의 존재들에 의해 마을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데, 호포항 출장 소장 범성력 오른 황정민이, 마을을 공격한 놈을 쫓는 사냥꾼 성기역엔 조인성이, 순경 성혜역으로 함께한 정호연에 이어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등이 함께하는 글로벌한 라인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촬영은 재작년 상반기에 끝났지만 막대한 CG 작업이 동원된 SF라 제작비만 500억, 한국 시골 마을이 외계인에 더해 말을 탄 채 장충을 든 사냥꾼이라니 우리가 알던 장르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나홍진의 SF라는 점에서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인턴도 돌아옵니다. Hi Jules, I'm Ben, your new intern. 로버트 드니로와 애네 서웨이가 출연해 전세계 직장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 작품. 한국판에선 배우 최민식과 한소희가 만났는데요. 연륜으로 무장한 시니어 인턴 기호와 성공가도를 달리는 패션회사 CEO 선우,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는 우정으로 또 한 번 진한 감동과 위로를 전할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뭐야? 선생님들 지금 우리 따라보는 거야? 부산행으로 K-좀비 장르의 문을 열었던 연상호 감독,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저놈들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염된 사람들이 단순한 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한다는 설정의 영화 군체인데요.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까지 배우들만 봐도 재미있는 신작이죠. 연상호 감독의 필모그래피가 늘 그러했듯 장르물로서의 재미를 넘어 사람 내면을 뜯어보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던 영화 부산행의 겨울을 이어 군체에선 어떤 메시지와 질문을 던질지 기대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관객
관객을 모았던 국제시장의 다음 이야기 국제시장 투도 하반기 극장을 찾습니다. 윤주경 감독이 다시 한번 연출을 맡았는데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를 배경으로 화덕광부로 일한 아버지 성민과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아들 세주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 전편이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는 영화였다면 이번 작품은 아버지가 쌓아올린 시간 위에서 아들이 어떤 선택으로 삶을 읽어가는지 두 세대를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순간들이 부자의 서사를 어떻게 관통할지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세종대왕 아들들의 이야기 한 편 더 만날 수 있는데요. 김담길표 수양대군과 박보검표 안평대군을 만날 수 있는 작품 몽유도원도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상향을 꿈꾼 두 대군,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낙원을 화가 안견에게 그리게 한 몽유도원도를 중심으로 엇갈린 형제의 운명과 갈등을 담아내는데요. 택시 운전사의 장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죠.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을 스크린에 옮겼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중부경찰서 경감역엔 유해진,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사건을 파헤치는 신문사 사회부장 역엔 박해일이 패기 넘치는 신입기자로 이민호가 합류해 호흡을 맞췄죠.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밤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옮겨 호평받아왔던 하이브 미디어 코프의 신작이고요. 허준호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영화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혹시 언급되지 않은 기대작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요토였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